코로나19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0만 9,169명이었는데요. 보통 월요일에는 주말 효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지난주와 비교해도 감소한 숫자거든요. 이제 정점을 지나서 좀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요일별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감소한 것 같은데 지난 주간 어떤 평균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게 되면은 2주 전과 비슷한 양상이고 또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도 그 전주 1.29와 동일한 수치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목금에 62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제 오늘의 이런 신규 확진자 급감세가 어떤 검사 쏠림으로 인한 그리고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난주 후반부터 감소세가 시작됐는지는 좀 며칠 더 지켜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적 확진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우리가 백신 면역뿐만 아니라 자연 면역을 통해서 확진자 증가세가 좀 꺾이는 수치를 기대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50만 명씩 발생한다고 하면은 전 인구의 1 내지 2%가 자연 면역을 획득한다고 봤을 때 감소 속도가 좀 너무 빨리 떨어진 걸로 봐서는 어떤 통계적인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변수, 특히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을 국민들께서 스스로 좀 자제해 주시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사적 모임을 줄이시고 행사를 자제하시고 또 많은 직장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이런 접촉 빈도가 줄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 증가 효과보다 우리가 더 많은 감소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든 모양새인데 보니까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는 다릅니다. 지금 높은 수치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 지표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생긴 다음에 이분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또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 속도와 한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중환자 또 1, 2차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이제 따라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후반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중환자 발생 증가세는 향후 1, 2주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고 사망자 증가세도 매주 1.4배 내지 1.5배씩 증가가 계속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일평균 사망자 수가 한 3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예. 당분간 500명 내지 하루에 600명 이상 사망자가 앞으로 1, 2주 후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이었는데 최대 8명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완화하는 지침하고 또 국민들께서 실제로 얼만큼 그만큼 사적 모임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그 사적 모임에 감염이 있는 분이 사적 모임에 참여해서 얼만큼 전파를 추가로 일으키는지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확진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적 모임 6명, 8명 자체만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그런 사적 모임에 참여에 있어서 현재로는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확진자의 가족,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도 수동 감시를 하고 있고 확진자도 집에 계시는지 감시를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물론 다 집에서 자택격리를 하시겠지만 예. 그분들이 좀 의심 증상이 있으신 접촉자, 기침이 있고 열이 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큼 또 이런 사적 모임에 참여하시는지 이런 여부가 확산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백신도 3차까지 맞으시고 증상이 없고 또 최근에 접촉하신 적이 없는 분들 위주로 좀 조심스럽게 사적 모임을 해나가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더불어서 요즘 확산세 변수로 꼽히는 게 사실은 이 스텔스 오미크론인데요. 최근에 검출률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질병청 발표에서는 이제 BA2 스텔스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4%로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2월 셋째 주의 어떤 그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빠르게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가 2월 셋째 주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약 8만 명이었는데 예. 그때 4.9%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 중에서 41.4%를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 40만 명 중에서 약 한 16만 명이 BA2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6만 명은 이제 BA1이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2월 셋째 주와 BA2 확진자 수 자체만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뭐 40배 가까운 증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A1의 증가 속도보다 BA2의 확진자 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만약에 이제 BA2가 이제 우세종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지키시느냐에 따라서 BA2에 의한 재증가 효과라든지 아니면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선 당대본 브리핑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얼마나 퍼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행이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다만 이제 중증화 위험은 아직까지 해외 보고에서는 BA1에 비해서 더 심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예. 여전히 BA1에 의해서도 중증 환자분들의 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BA1에 한번 감염되셨던 분들은 BA2에 재감염될 가능성은 적은데 100%는 아니고 해외 연구에 따르면은 BA1의 감염이 BA2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한 95% 정도다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오미크론에 2번 감염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번 또 재감염되셨을 때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경미하게 지나가시거나 예. 바이러스 양이 적게 그리고 짧게 배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오미크론에 감염이 회복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만나실 때는 혹시라도 면역 저하자라든지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배려해서라도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 주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선 브리핑에서도 라게브리오 10만 명분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또 함께 기존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치료제 관련해서 좀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이제 팍스로비드는 중증화로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처방을 할 수가 없고 또 일부 병용 금기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도 처방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또 신장 기능이 또 많이 나쁘신 경우가 많고 또 투석하시면서 이제 다 같이 모여 계시는 상황에서 또 집단 감염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에서 오히려 이제 팍스로비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먹는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그러니까 제품명은 MSD사에서 만든 예.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한 30%로 팍스로비드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은 중증의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께 예. 상대적으로 좀 처방이 가능하겠고 다만 여러 가지 태아 독성이라든지 기형아 유발 가능성 때문에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나 또 젊은 남성분들은 투약이 제한되어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고위험군이 주로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부작용이 보다는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자에게도 먹는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팍스로비드를 처방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방 대상 범위가 보다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라게브리오가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했는데 그때는 보류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였던 겁니까? 아무래도 그 중증화 예방 효과의 차이가 좀 너무 커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팍스로비드가 워낙 90%에 가까운 중증화 예방 효과를 가진 것에 비해서 몰누피라비드,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효과가 좋은 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은 확진자
것들 증가 때문에 예. 약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고위험군 중에서 또 다른 약을 드신다든지 팩스로비드를 오히려 쓸 수 없는 고위험군들 대상이 상당히 많이 감염되시는 것에 따라서 예. 이런 분들께 우리가 다른 먹는 치료제를 써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